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1월 25일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경마도 전반적으로 월말경마답게 출조수가 상당히 많아요.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흐름이고, 또 문세영 기수도 나오고, 전반적으로 1급 특급 기수들이 전부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편성으로 봤을 때는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오늘이 목요일인데요. 조금 아까 이제 우즈베키스탄하고 이제 축구가 끝났어요. 조금 아까 끝나가지고 그거를 잠깐 봤는데, 이 차돌이라는 선수가 있잖아요. 이제 노장이더라고. 월드컵 했을 때만 해도 차범근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뭐 잘하지는 못했죠. 힘은 좋았는데.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대기만성이라고 할까? 그 힘에 어떤 기술이 붙으니까 꾸준히 축구를 하다 보니까 언제 꽃을 피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먹어서 노장치게 들어가는데. 자,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보면서, 야, 그래도 이 꾸준히 한우물을 파다 보니까 저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흐뭇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고참이거든요. 전문가들 중에서는. 그 나이도 이제 어느덧 10년을 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참 쪽에 들어가는데 다시 한번 한번 꽃을 피워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전 경마가 좋아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이 경마를 한 사람인데, 뭐 남들이 미친놈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이 경마를 하느냐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업이라는 것은 자기가 좋은 거라면서 돈을 버는 게 가장 좋은 직업이고, 뭐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솔직히 말해서 경마가 좋고, 또 경마 분석하는 게 좋고, 또 경마를 사랑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과도 친하게 지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그 직업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제가 은퇴를 한다면 아마 못 마친다고 생각을 하면, 다른 친구들보다 제가 못 마친다고 생각을 하고, 경마 팬들한테 민폐를 준다고 생각이 들면은 제가 아마 그만둘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여튼 하는 데까지는 열심히 해볼 생각이고, 또 하여튼 꾸준히 성실한 자세로 임해볼 생각입니다. 자, 일요경마 전반적인 편성 자체를 봤을 때 출조수가 많고 중배당 포커스로 이렇게 경주를 마치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강타가 함께 일요경마를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저처럼 빨간 펜을 들고, 이게 색연필이에요. 저는 이 책도 다른 친구들처럼 예상지를 보지 않습니다. 이거 마사의 PDF인데 하나도 안 적혀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하고 나서 제가 필요한 거를 전개도 여기다 써놓고 모든 걸 여기서 써놔요. 그러니까 백지 상태에서 저는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내가 필요한 것만 적어놓는 거야. 딴 사람이 써놓은 거를 절대 보기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남하고 타협을 하지 않고요. 또 소스를 받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왜? 다 해봤잖아. 다 해봤고, 배팅할 때도 해봤고, 다 해봤으니까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도 좀 제가 고지식한 쪽에 들어가는데, 고지식한 것이 또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저 자신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 스타일대로 하겠습니다. 저 소스도 가고 분석만이 살아남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요경마 멋진 대승을 위해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일요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제 1경주입니다.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군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완성도가 높지 않은 마필들 간의 일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변 연출도 가능한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까다로운 편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런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마 중에서는 3번 샤이닝 트라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이 이제 첫 번째 주행 검사 때는 진입 불량을 보였고, 지난번 이제 두 번째 검사 때는
진입 불량을 보이면서도 종반 탄력의 우수함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 마필은 크리켓의 자마입니다. 크리켓의 자마이기 때문에 마체중도 472kg, 적당한 마체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발력이 없는 마필이 아니다.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의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신마에서는 3번 샤이닝 트라이를 유심있게 보고 싶고, 나머지 현금 마필들 중에서는 대부분의 출전마들이 선행력이 부족한 마필들 일색이고, 종반 뚝심도 부족한 마필들 일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변 가능성이 높은데, 자, 먼저 1번 모두의 꽃이란 마필입니다. 종반 뚝심을 갖고 있는데 발주 고착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능력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여타 마필들의 조건도 모두가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1번 모두의 꽃은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가 있겠고, 자, 여기 이제 8번 프렌치킥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현금 마필들 중에서 8번 프렌치킥을 제일 세게 보고 싶어요. 순발력도 있고 종반 탄력도 그나마도 여타 마필들에 비해선 겸비하고 있다고 보고 싶고, 데뷔 후 2번의 경기에서 선취인 여부도 동반 상승의 패턴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8번 프렌치킥은 이 편성에서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기라 1번 모두의 꽃, 3번 샤이닝 트라이, 여기에 8번 프렌치킥, 이상 3두를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일요제 1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일요 1경주 같은 경주는 강하게 배팅을 해서는 안 되는 경주예요. 그냥 당의 흐름도 살필 겸 가볍게 임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일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름 배팅권의 충막감에 마피는 버티고 있는 가운데 후착 찾기 양상의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어쨌든 4번 더킨 실버라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데뷔 이후 꾸준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마필이고, 드디어 이제 직접 연시 부족했던 선행력의 향상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주기 시작한 마필입니다. 제가 보는 경기에서는 4번 더킨 실버는 마체가 작은 것이 420 담아도 안 되는 작은 마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체중이 늘어나야만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로서 체구가 작기 때문에 이제 훈련량이 좀 약할 수밖에 없는 마필이긴 한데, 훈련으로 세게 한다고 가는 마필은 아니니까 더킨 실버는 여전히 뭐 상태는 좋은 마필이라 강력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성 전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일단은 1번 다이아 축제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공백기가 아니라 이제 주행불안으로 인해서 재검을 받았고, 재검 이후에 주행이 안정되면서 늑발을 하긴 했지만 종반 탄력을 끌어내면서 멋지게 일상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번 편성의 특징도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이에요. 자, 그래서 1번 다이아 축제도 이 편성에서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은 4번, 1번이 단통으로 끝날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보고 싶은 경기입니다. 그래서 4번, 1번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싶고, 여기에 3번 퀵앤 콰이어트라는 마필이 있는데, 퀵앤 콰이어트라는 마필이 그래도 유일하게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4번, 1번 단통에 3번의 3복선 가능성 꼭 한번 노크를 해보시오. 이러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이 배당만하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일요제 3경주 오늘 강태의 첫 번째 일요경마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11번 장산칼리라는 나름이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는 신마가 버티고 있는 경기입니다. 자, 이 마필은 주행검사 때 보니까 진입불량을 보여서 첫 번째 주행검사 때는 실패를 했지만, 직전 이전째 두 번째 주행검사 때 보니까 기본적인 순발력도 우수하고 종반 탄력까지도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라 신마이고 1200에 출전을 하고 있지만, 11번 장산칼리는 이 편성에선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다. 자, 요 마필은 기본적으로 1억 2,900만원, 1억 2,900만원짜리에 상당히 고가의 외산마라는 점에서도 상당히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00kg가 넘는 앞말입니다. 500kg가 넘는 앞말이라는 점에서도 상당한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라 저는 일단은 12번 장상칼리 요 마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대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마필이에요. 12번 장상칼리. 자, 혈통적 기대치도 높은 마필이고 외산만 치고는 1억 2,900만원 1억 3천짜리죠. 이렇게 비싼 마필은 요 근래에 처음 본 것 같아요. 요 마필이 과연 어떻게 뛰는지 첫 번째 승부처로 선정을 해서 멋진 감상 겸 배팅 자금을 3경주에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요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제 4경주. 기본적으로 엇비슷한 전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라고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이 경주는 제가 승부처로 하지 않은 것이 은근히 어려워요. 은근히 어렵기 때문에 승부처로 하진 않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편성에서도 나는 배팅권에 충마가 버팅기고 있다고 보고 싶은 경주예요. 자, 일단은 1번 팝스라이라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보니까 장기 휴양을 해서 그런지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공백기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일본 팝스라인은 이 편성에서도 충분한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다음은 2번 히트 포인트입니다. 선입전기를 펼치면서도 근간 두 번의 경기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이번에도 과연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선행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8번 스트롱 위너가 버팅기고 있기 때문에 2번 히트 포인트가 못 갈 가능성도 있는데 선입전개 능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이라는 측면을 놓고 본다면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지만 무조건 충만하는 생각은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2번 히트 포인트가 무조건 충만은 아니다. 3번 럭셔리스타도 전형적인 기복형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니고요.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제 어떤 마필들이 선전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6번 햇빛나도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아니고 7번 치포도 과연 선행을 갈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인데 매번 선행력도 아직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큰 기대를 갖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자, 이번 경주시 강타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어차피 1번 팝스라이도 괜찮고 2번 히트 포인트도 괜찮은데 여기서 추천을 드리고 싶은 일두가 있다면 바로 주행 불안으로 인해서 재검을 받고 공백기를 갖고 33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이 8번 스트롱 위너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8번 스트롱 위너가 이번 경시 재검 때 말걸음을 봤을 때는 체구도 자스트로 어느 정도 빼갖고 나오면서 이 군살이 없어진 느낌이고 또 마필 자체의 걸음이 한결 업그레이드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8번 스트롱 위너의 배당 가능성 충분한 놓고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 의외로 또 여기에 10번 대돌풍이란 마필도 있는데 요 마필도 사실상은 공백 이후에 은근히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도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이 10번 대돌풍의 가능성도 충분히 놓고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경주는 안쪽 게이트에 있는 1번 팝스라이나 2번 히트 포인트가 팔릴 가능성은 있는데 의외로 8번 스트롱 위너나 외곽 게이트의 10번 대돌풍도 상당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의 현장에서 8번 스트롱 위너가 상태가 좋고 또 10번 대돌풍의 상태가 좋다면 이들 마필들을 놓고서 때려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겠지만 외곽에 있는 마필들도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이 4경주가. 그러니까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경주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옛날 같으면 이거 승부처로 선정을 했겠는데 이번 주는 좀 이기려고 제가 질 수 있는 경주는 일부러 승부처로 선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경주만 승부처로 선정을 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한번 멋지게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1경주 강타의 자랑 또
또 강타의 밥줄, 부산교차 1경주가 되겠습니다. 신마 중에서는 4번 대호강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자, 주행검 사시 양호한 선행력을 보이며 선행을 나선 뒤 종반 강하게 채찍 동반 동료를 하자 달력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고, 전반적으로 걸음의 주행 자세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이라 데뷔전 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 가져볼 수 있다. 4번 대호강자, 이 편성에서 뺄 수 있는 반필이 아닙니다. 자, 1번 인디안 파크도 좋고요. 2번 레이싱골도 요 마필도 조금은 이제 데뷔전 때 모습이 2%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종반 탄력이 굉장히 좋았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갖고 있는 사이즈로만 놓고 본다면 2번 레이싱골도 좋습니다. 그래서 1번 인디안 파크가 많은 인기를 모으겠지만 1번, 2번, 4번 중에서는 갖고 있는 사이즈로는 2번 레이싱걸이 현재는 낮고, 1번 인디안 파크는 이제 액턴 파크에 잡아놔서 잠재력을 좀 읽어줄 수가 있고, 4번 대호강자도 BYC設計 잡아놔서 제 주행검사 때 모습으로 봤을 때 물러서지 않을 마필이기 때문에 1번, 2번, 4번 세 마리의 가능성 가장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일요제 5경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제 5경주입니다.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두 번째 승부처이자, 자, 강타의 조용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장안의 하재 강타의 조용한 승부처입니다. 어떤 마필을 누리고 들어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은 4번 골드 홀릭이라는 마필입니다. 눈에 띄죠? 또 요즘 이준철 기수가 많이는 출전을 하지 않는데 가끔가다 출전을 하지만 완전히 뽑아먹기라고 그러죠. 출전을 할 때마다 아주 입상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 4번 골드홀릭도 데뷔 후 꾸준한 경기력 성장을 보여주다 이제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는데, 이번에는 직전 조정에 따른 선취인 여부도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고, 기본적으로 취임력이 상당히 우수한 마필인데 이번 편성은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마들이 없기 때문에 4번 골드홀릭은 무조건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는 마필이다. 자, 그래서 조용한 승부처에 배팅권 필수 안착마 4번 골드홀릭을 말씀을 드리면서 거의 단방이 유력한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통으로 때리는데 그 단통의 배당만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기를 기대하면서 한번 제대로 된 매주 무조건 적중하는 장안의 하재 조용한 승부처인 만큼 5경주 한번 제대로 된 적중으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 불패 신화입니다. 데뷔전 때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 편성에서도 무난히 입상권에 한 자리는 가능한 전력이라, 자, 일부 불패 신화는 선행까지도 가능한 편성을 만나서 강력한 배팅권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합니다. 자, 문제는 후착이 이놈저놈 안 되는 놈이 없을 정도로 극도의 혼전 양상의 구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3번 배달이 대왕입니다. 야, 후지 김동현 교수가 기성을 하네요. 저는 원래 김동현 교수를 싫어하기 때문에 아주 좀 이렇게 생각 자체에도 조금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김동현 교수만 나오면 그냥 일단 노이로제 비슷하게 아주 싫어합니다. 그거 아주 말 타는 거 자체가 아주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꼭 무슨 변수가 생기던데 그런 정도로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5번 글로벌 강호입니다. 점진적으로 한 번에 잘 뛰고 한 번은 못 뛰는 경기력의 핑퐁과 하강이 두드러진 마필이기 때문에 기복이 심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고, 매번 경주시 입상을 못하는 것이 결정력 부족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참 아이러니한 마필이에요. 5번 글로벌 강호 빼기도 뭐하고 넣기도 뭐한 그런 마필인데, 일단은 1번, 3번, 1번, 5번이 배당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마필들인데, 요들 마필들 외에 현장에서 한번 강력하게 단통으로 때릴 수 있는 마필이 존재하는 경주인 만큼 현장까지 한번 몰고 가볼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2경주 부산교차 2경주는 배당의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강축에 대길 없다는 말이 있죠. 자, 이럴 때 일부 불패 천하가 강축이긴 합니다만 대길을 때리는 것은 피하셔야 된다는 점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일요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제 6경주입니다.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중반부 최대 승부처인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빵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UCC 준비인 승부처예요. 자, 여기는 꼭 적중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어떤 식의 적중이냐 그게 문제입니다. 무조건 적중은 가능한데 어떤 식의 적중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 그런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이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이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하는데 글쎄요. 일단 눈에 띄는 마필은 13번 옥천지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사실상 옥천지로 승부를 했다면 나키행에 더블 럭키가 들어오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더블 럭키가 지난번에 이거 맞춰드린 경주거든요. 더블 럭키가 이제 그때 마주 쪽의 승부지가 굉장히 강하게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옥천지가 승부를 전 안 했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 동반 2두까지 출전을 시키면서 이 옥천지의 성전철을 태우고 드리바이에 서승을 태워서 4조에서 2마리 끌고 들어왔는데 2마리 모두 승부를 안 했던 경주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 13번 옥천지는 승부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싶은 마필이라서 조교는 좀 약해졌을지 모르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승부를 한다면 충분히 입상권 이입도 가능한 전력이라서 배팅권에 무조건 안착을 시켜야 되겠고 여기서 이제 팁을 하나 더 드린다면 1번 스타트 퀸이라는 마필이 지금 현재 21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장기 휴양마이긴 한데 요 마필이 당일날 체중이 줄어서 나온다면 1번 스타트 퀸도 꼭 요지 마필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번 일요 6경주는 13번 옥천지와 1번 스타트 퀸의 가능성 충분히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UCC 준매의 승부처 중배당이 가능한 승부처라는 점 자신있게 강타라 믿고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한번 제대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이런 데서 한구라를 못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는 데에서 이건 그냥 한구라가 거의 확실시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데서 한구라를 못하면 어디 가서 돈 딸 데가 없어. 그러니까 중반부에 이런 경주에서 완벽하게 한구라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단통을 맞춰가지고 여기서 배팅장을 두둑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1류 6경주는 무조건 한번 때려볼 수 있는 한구라의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부산교차 3경주는 기본적으로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또 배당의 가능성도 농후하고 맞히기도 쉽지 않은 경주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2번 시크릿 9이란 마필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능력으로 보면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데 기복이 좀 심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어서 지난번에 이제 경주력 상승을 끌어내서 이번에 조정 하강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다음은 5번 아주 푸짐함입니다. 데뷔 후 2번의 경기에서 순차적인 경기로 성장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초반에 이제 선행을 못 가더라도 이번에도 이제 최적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마필들을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5번 아주 푸짐함도 안 될 이유는 없다. 자, 다음은 7번 오렌지 스톰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기습적으로 선행을 나서서 한 바퀴를 일순하며 입상에 성공을 했지만 이번에는 안쪽 게이트에 5번 아주 푸짐함이 있고 외곽 게이트에 9번 초록상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행을 못 간다면 부러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저는 7번 오렌지 스톰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요. 9번 초록상이 과연 선행에 대한 욕심을 부릴지 아니면은 그냥 차분하게 선입 전개를 하면서 지난번 같이 이제 넘어가려고 할 것인지 요게 이제 관건인데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는 이제 전격적으로 후지 등장으로 교체를 하고 출전하고 있는데 9번 초록상도 이 편성에서 되는 마필을 봅니다. 자, 여기 이제 10번 슈프림 리더라는 마필인데 종반 탄력에 비해서 아직까지 이제 선행력이 좀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긴 한데 이 편성에서 이제 부족했던 선행력을 어느 정도 끌어내줄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인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경기는 9번 초록산을 가장 강력하게 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자, 이 9번 초록산에 대한 메리트를 굉장히 세게 보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경기에서는 뭐 무조건 초록산을 놓고
한번 승부를 해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전 이렇게까지도 보고 싶은 경주예요. 그래서 초록산에 대한 메리트는 굉장히 강한 마필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강력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차 코너스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번 10km 라인보다는 오버 아주 푸지만 또 여기에 10번 슈프림 리더 이런 마필들에게 조금 더 메리트를 주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이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가 출전수도 상당히 많고 상당히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혼전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는데 자, 이번 경주도 한번 되는 마필들을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번 럭셔리원입니다. 좋게 얘기하면은 정체고 나쁘게 얘기하면 안정이라는 측면인데 안반의 직전 대비 부죽이 늘어난 것이 조금 불안해 보입니다. 송재철이가 다른 게 좀 낫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제 추임력 측면에서 상승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마필은 아니다. 그러니까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겠고 4번 샤크는 지난번에 이제 능력을 워낙에 많이 끌어내어서 과연 이번에도 한 번 더 선전을 갈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저는 약하게 보고 싶어요. 직전에 이제 많은 능력을 끌어내서 이번에 조조 하강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게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6번 신규 강자입니다. 이런 유형의 마필들은 꾸준하게 이제 데뷔 후 능력을 끌어내고 있는데 경주력이 하강을 해도 소폭 하강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6번 신규 강자 같은 마필들은 무조건 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부러질 때 부러지더라도 부러질 때까지는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패턴들은 거의 뭐 꾸준한 경기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올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배팅권에 무조건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이제 외곽 게이트에 13번 과천제일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도 재밌게 봅니다. 저는 왜 13번이 과천제일이 재밌냐면 공백 후에 근간 2번의 경기에서 완벽하게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백 이후의 걸음 자체가 워낙에 좋은 마필이라 13번 과천제일에 대해서도 피리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경기는 일단 6번 신규 강자를 인정을 하는 가운데 13번 과천제일이라든지 3번 럭셔리는 이런 마필들에게 주목을 해보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차 4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이제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인데 8번 스페셜 라인이라는 마필을 강하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오교환 기수인데 이 8번 스페셜 라인이라는 마필은 지난번에 이제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온팡징의 능력을 끌어내었어요. 끌어냈는데도 이 편성 자체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들이 4번 최대 강자하고 외곽 게이트의 12번 기대하는데 이런 마필들이 의외로 제가 보기에 부러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번 기대하라는 일단 가져는 가야 되지만 의외로 이 충막감으로 노리기에는 저는 12번 기대하라도 계속적으로 경쟁을 끌어내서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지만 왠지 지난번에 끌어낸 추임력이 거의 정점이라는 느낌도 갖고 있기 때문에 12번보다는 8번 스페셜 라인을 가져가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가감하게 12번은 뒤로 돌려놓고 8번 스페셜 라인을 놓고 때리는 경주. 자, 강타의 첫 번째 승부처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8경주 오늘 강타의 1호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한마디로 얘기해서 배당이 터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고 싶네요. 배당이 터진다. 물론 아주 큰 배당은 아니겠지만 충분히 터질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11번 위드 윈드라는 마필입니다. 자,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선행과 선임으로 가면서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 마필은 제가 보는 견제에서 선행마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느린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향상된 선행력을 바탕으로 선행을 갔을 뿐이지
선입정제 능력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자, 데뷔 후 두 번의 경기에서 자, 선취인력 모두 동반 상승하면서 완벽하게 파워감이 보강된 모습을 보여줬던 11번 위드윈드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도 선행 여부와 상관없이 강하게 읽어주고 싶은 마필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요 하이라이트 승부처 한번 멋진 적중으로 제대로 된 단통으로 이미 메이드가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냥 메이드가 돼 있다. 그냥 단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따라오신다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강타와 함께 해주신다면 충분한 적중으로 자, 한번 만족스러운 적중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제 5경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준비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자, 준비 승부처는 딱 3마리만 갖고 드릴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마리. 뭐 다른 마필들에 대한 가능성 굉장히 약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그냥 딱 3마리만 갖고 때릴 겁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이 편성에선 1번 남도 트래킹이에요. 이 마필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복이 워낙에 심하기는 하지만 마필 자체의 능력 자체가 워낙에 출중한 놈이라 이 편성에서 뭐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이 편성에서 가져가야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1번 남도 트래킹은 이번 준비 승부처의 배팅권의 필수다. 자,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누굴 가져갈 것이냐인데 뭐 큰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아니죠. 그렇지만 요거는 단통입니다. 제가 보기에 단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경주는 그냥 단통으로 때리시면 돼요. 준비되어 있는 단통이 있습니다. 그 마필이 좀 덜 팔리길 기대하는 뿐이지. 자, 그래서 단통이 돼 있고 한 마리를 바친다고 해더라도 딱 한 마리만 바치고 가면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5경주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단통 적중이 가능한 준비 승부처다. 그 중에서 1번 남도 트래킹은 피리 배팅권은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시 한번 멋지게 한번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요제 9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제 일요제 9경주.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번 일요제 9경주는 승부처는 선정하지 않았어요. 왜 승부처는 선정을 하지 않았느냐? 은근히 어렵습니다. 이번 경주도. 외곽 게이트에 있는 9번 드림킨도 이 편성에서 선행을 갈 수가 있고 아니면 5번 홀리프라잉이라든지 9번 헤이즈드라든지 8번 프레시비전 이런 마필들이 강한 압박을 받으면서 의외로 고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이기도 한데 제가 보는 경기에선 충분히 선행도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은 경기예요. 그래서 충분한 가능성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제 어떤 마필들에게 관심을 갖느냐 이런 게 이제 관건인데 제가 보는 경기에서는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는 9번 드림킨이 기복이 심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고 9번 헤이즈드도 기복이 심한 단점을 갖고 있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이들 마필들이 선두권에서 무너진다면 외곽 게이트에 있는 뭐 12번 화이트 와테시 같은 마편들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편성을 만났다고 볼 수도 있는데 자, 어찌 은근히 까다로운 편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이 편성에서 강타는 일단 10번 드림킨에 대한 메리트는 갖고 시작을 합니다. 지난번에 브리드스컵에서 아쉬운 요지를 펼쳤지만 현재 갖고 있는 능력 사이즈는 굉장히 우수한 마필이기 때문에 무조건 배팅권에 낭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하다. 자, 그리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한두 살펴볼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4번 스페이스 셔틀이란 마필 이 마필도 무시는 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번에 경기력을 끌어내겠지만 근간유시 안정된 전력을 바탕으로 충분히 덜 팔린다고 할 것 같으면 입상권 이입도 가능한 전력이라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다. 자, 그리고 7번 진격의 여왕도 계속 입구를 태워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모습은 있는데 저는 이번에도 그렇게 세게 보고 싶진 않고 8번 이 프레시비전이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마필까지는 봐줘야 되겠고, 자, 여기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바로 이 12번 화이트 와티시가 과연 종반 탄력으로 올라올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요 마필도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면서 12번까지는 봐야 되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10번, 4번, 10번, 8번, 10번, 12번 이런 마필들에게 주목을 해볼 수 있지만 10번 드링키는 이 편성에서도 뭐다? 대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 외의 마필들에 대한 기대치는 그렇게 세게 볼 수 있는 마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부산교차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6경주는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람 빰빰빰빰빰빰. 자, 요 경주는 A급 메인으로 갈 생각도 있습니다. 9번 퀸즈 블레이드가 거의 뭐 그런 얘기가 되죠. 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 이 오경환 기수이기 때문에 지금 감량까지 해가면서 이마필에 기승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승부 의지가 당연히 강하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떤 정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서 뭐 내가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웃기는 얘기고 당연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니 뭐 퀸즈 브레이드가 안 되는 말입니까? 그것도 부산으로 내려갔는데 19점 말 좀 타보려고 살 빼고 한번 해보려는 건 당연한 거지. 기수의 욕심이지. 그건 오경환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그건 뭐 소수도 아니고 이건 뭐 그런 걸 안 받고도 이거는 승부가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9번 퀸즈 브레이드는 일단 배팅권에 난처가 쉽게 되는 일상 가는 것으로는 분명하다. 하지만 이번 부산 메인 승부처에 충마는 따로 있습니다. 완벽한 충마가 있어요. 그 마필이 덜 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교체 6경주는 배당이 나오는 승부처. 그것도 단통이 가능한, 중배당 단통이 가능한 경주는 상황이 날 수 있는 경주예요. 꼭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로 때리는지 한번 보십시오. 무조건 자신하고 때리는 거니까 뭐 이거는 뭐 안 되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야. 이건 뭐 당연히 와야지. 이게 올 수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때리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보고 있는 그런 충마도 있고 단통도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산교체 6경주는 메이드된 중배당 단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10경주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이번에는 최대 승부처인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빵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부산교체 6경주 먹고 이제 10경주 다시 한번 먹는 승부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제대로 되는 한 방으로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전개 2점을 갖고 있는 10번 UAG가 선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종반 뚝심연 마필들이 올라와서 막판에 역전을 시킬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라고 보시면 돼요.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인데 기본적으로 이 10번 UAG도 선입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닙니다.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고 또 일본 퓨전 코리아도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마필들이 득세를 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과연 5착 승부에 걸려있는 10번 UAG가 정면 승부를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야,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주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니에요. 왠지 모르게 느낌도 안 좋고 왠지 모르게 조금 그래요. 그래서 10번 UAG에 대해서는 약간의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 오히려 일본 퓨전 코리아 같은 마필들이 이번에 부담 없는 승부를 던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더 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 퓨전 코리아를 오히려 노림수를 갖고 노려보고 인기마로 팔리는 마필들을 의외로 자를 수도 있는 그런 메인 승부처이기 때문에 배당이 상당히 재미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주예요. 이제 11경주 오늘의 끝장 승부처입니다. 자, 끝장 승부처까지 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마필들을 노리고 들어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13번 남해대항이 지난번 견주시 일치원장대 견주력을 보여주면서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많은 인기를 모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되진 않죠. 당연히 되는 마필이죠. 자, 그런데 과연 이 마필이 이번에도 성공을 할 수 있을지, 또 6번 늘푸른 청룡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마필도 이 편성에서 뭐 당연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겠는데, 글쎄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편성에서는 이들 마필들보다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바로 10번 구만석이라는 마필입니다. 이번에는 아마도 이변이 터질 수가 있는데 그 이변의 주인공에 구만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왜 그러냐면 근간 두 번의 경지에서 6번 늘푸른 정령도 자기 능력의 베스트고 13번 남해대항도 베스트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이번에 무조건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안쪽 게이트에 또 4번 흑기사까지도 버팅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 중에서 어느 마필이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요게 관건인데, 인기마 중에서 한 마리 정도만 올 수가 있고 의외로 부러질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러지는 배당권 전력으로는 저는 이 10번 구만석이 그 배당마로서의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4번 흑기사나 6번 늘푸른 정령이나 13번 남해대항은 부러질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는 불안한 인기마 쪽에 들어가고 10번 구만석이 이번 견주시엔 이변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끝장 선거처럼 배당의 가능성을 분명히 열어둬야 되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며, 자, 오늘 일요경마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경마는 좀 배당이 많이 나올 것 같으네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상당히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분석이 더 요망되고 현장에서의 더욱더 집중력이 필요한 일요경마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멋진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성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